매운맛과 단맛, 그리고 짠맛이 어우러져 독특한 맛을 내는 발효 음식 고추장. 한국인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맛으로 이 고추장을 빼놓을 수 없다. 잠시라도 이 매콤한 맛을 잊을 수 없어 해외 여행객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이 고추장을 유난히 즐겨 찾은 왕이 있다. 조선 후기 문화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18세기의 절반 이상을 통치한 조선의 21대 왕 영조다. 영조의 입맛을 사로잡은 고추장은 어떻게 18세기 조선의 밥상을 장악하게 되었을까? 1749년 7월 24일 영조는 처음 고추장을 언급했다. 옛날에 임금에게 수라를 올릴 때 반드시 짜고 매운 것을 올리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지금 나도 천초 같은 매운 것과 고추장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러나 영조가 평소 즐긴 맛은 담백합니다. 생선으로는 조기를 좋아했다. 기름기 많은 민어보다 담백한 맛의 조기를 더 좋아했던 것이다. 영조는 보리밥도 즐겨 먹었다. 보리밥을 찬물에 말아서 먹는 소박한 음식을 먹었고, 그리고 생선 같은 것들을 즐겨 먹었습니다. 조기 같은 담백한 생선을 즐겨 먹었던 거죠. 보통 그런 생선들이나 밥을 물에 말아 먹는 것은 소화력이 약한 노인들이 하는 것인데, 영조는 아마 청장년 시절부터 소화력이 약하지 않았나 싶고. 영조의 식성은 그의 성격과도 닮아 있는 듯하다. 왕위에 오르기 전 그의 초상을 보면 비쩍 마른 몸에다 매부리 코로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 인상이다. 20대 초 불안한 왕자의 처지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영조는 출신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한 신분이라는 출신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왕자로 있을 때 이미 형이 경종 세자였는데, 나중에 경종이 된 세자였는데 경종은 임금이 될 신분이고 자신은 임금이 못 될 왕자로서 신분에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못 될 왕자라는 것은 조선의 다른 임금들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대개 역모에 몰려서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이 되기까지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던 영조. 즉위 이후에는 여러 반란으로 통치기간 내내 과민한 상태일 수밖에 없었던 그였다. 그런 것들이 다 식성에 반영되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먹지 못하고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아마 자신의 소화 기능을 도와줄 음식을 찾았던 것 같은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고추장이 나오면서 고추장을 적극 애호하게 된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조의 식성을 보면 영조의 성품, 성격들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음식을 잘 관찰하면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는 말들이 영조의 경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욕이 떨어진 영조는 간간한 조기와 시원한 김치를 좋아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떨어진 입맛을 살리지 못했다. 뭔가 더 강렬한 자극이 필요했던 것이다. 70대 중반을 넘어선 노인 영조가 어느 날 오래간만에 맛있게 식사를 마쳤다. 송이, 생전복, 새끼꽝, 고추장은 4가지 별미라. 이것들 덕분에 잘 먹었다. 이로써 보면 아직 내 입맛이 완전히 늙지는 않았나 보다. 특히 매우면서도 달콤한 고추장은 입맛을 잃은 영조에게 더없이 좋은 벗이 되었다. 영조는 차츰 고추장에 매료되었다. 고추장 없이는 밥을 못 먹는 지경에까지 이른 영조. 내의원에서 연일 고추장을 올렸다. 원래 임금의 음식은 사홍원에서 맞지만 고추장은 궁궐의 병원인 내의원에서 올렸다. 내의원은 사홍원 못지않게 임금의 식사를 중시하는 기관이니만큼 고추장은 이곳에서 만들었다.
그런데 영조는 궁중에서 만든 것보다 궁 밖에서 만든 고추장을 더 좋아했다. 특히 사원부 지평 조정부의 집 고추장을 매우 좋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정부는 탕평책을 적극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조가 아주 미워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인물은 미웠지만, 그 집안은 미웠지만 조정부 집에서 만든 고추장만은 미워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조는 조정부 집 얘기만 나오면 고추장을 떠올리고, 심지어 조정부가 죽고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조정부 얘기가 나오자 고추장 얘기를 합니다. 신하들의 당파를 내세워 자신이 세운 탕평책을 부정하는 것을 무엇보다 경계했던 영조였다. 그런 영조가 반한 당시 고추장은 과연 어떤 맛이었을까? 숙종 때의 이시필이 편집한 소문사설에는 순창 고추장의 제조법이 소개돼 있다. 영조는 그 소문사설에 나온 그런 고추장을 먹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당시 등장하던 새로운 음식인데, 그 순창 고추장 제법을 보면 지금 고추장하고는 조금 다르고, 그 안에다가 뭐 새우라든지 전복이라든지 지금의 고추장과 비슷한 데다가 새우, 전복 같은 걸 넣어서 만든 일종의 장아찌 형태의 음식을 그 순창 고추장이라고 했습니다. 영조의 고추장 사랑은 18세기 중반 조선 입맛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고추장은 이 무렵 처음 조선의 밥상에 등장했다. 하지만 고추장의 등장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1740년대 이르러서야 고초장이라는 말이 등장하고요. 꼭 고초장이라는 말이 아니더라도 고추를 그 산초나무 초자를 써서 그 초장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찾아보면 그 이전 시기에도 있었습니다만, 그 17세기의 초장이라고 적힌 문헌을 지금의 고추장으로 볼 수 있을지는 또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문헌적으로 보면 고추장은 18세기 중반 이후에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제일 타당한 해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추장이 언제부터 조선의 밥상에 등장했는지 그 기록을 찾아보기 위해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을 찾았다. 이곳엔 해빈궁 일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1760년대 중반 사도세자의 부인인 해경궁 홍씨가 머문 궁궐집의 공식 기록이다. 책 속엔 김치와 메주 등 궁궐 내에서 필요한 음식을 준비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그러나 고추나 고추장에 대한 기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해빈궁 일기를 보면 그 여성 궁중의 일지죠. 뭐 김치도 담고 소금도 뭐 그 가져오고 된장도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거기에 고추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그 시대만 해도 1764년 5년만 해도 고추장이 널리 퍼진 음식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고추장이 왕실 기록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795년. 고추장이 드디어 왕실 정식 메뉴가 된 기록을 찾았다. 원행 을묘 정리의 괴였다. 1795년 정조가 어머니 해경궁을 모시고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가 묻혀 있는 수원 화성에 행차하던 그 행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을묘 원행 정리의궤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그 책은 그 행사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샅샅이 기록한 책인데, 그 안에 잔치 부분에 고추장이 등장을 합니다. 조선의 음식 문화를 살피는데 임금의 밥상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 임금은 권력의 정점에 있었을 뿐 아니라 누구보다 앞서 새로운 음식을 접할 수 있었고,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의 폭이 넓었다. 임금이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는 조선 음식 문화의 변동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영조가 가장 먼저 고추장을 먹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고추장은 18세기 중엽 이후부터 궁궐 밖에서도 서서히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짐작된다. 1796년 안의 현감이었던 연암 박지원 역시 고추장을 좋아했는데,
자신이 손수 담근 초장 한 단지를 아들에게 보내고 쓴 편지는 마치 친정엄마의 마음을 담은 듯 따뜻하고 정겹다. 전후에 보낸 쇠고기 장볶기는 잘 받아서 조석간의 반찬으로 하니? 왜 한 번도 좋은지 어떤지 말이 없니? 무람없다, 무람없어. 난 그게 포첩이나 장조림 따위의 반찬보다 나은 것 같더라. 고추장은 내 손으로 담근 것이다. 맛이 좋은지 어떤지 자세히 말해주면 앞으로도 계속 두 물건을 인편에 보낼지 말지 결정하겠다. 규합 총서를 보면 연암이 현감으로 있던 안에는 경상도 함양에 부속된 지역으로 명물 고추장의 산지였다. 이곳에서 연암은 직접 담근 고추장을 아들에게 보냈던 것이다. 연암의 앞선 고추장에 관한 또 다른 기록도 있다. 전라도 고창의 선비로 서울에 와서 벼슬을 산 황윤석의 일기에서도 고추장이 나와 있다. 18세기 중엽 이들을 통해 전국 각지로 퍼져나간 고추장의 매운맛과 감칠맛에 조선의 입맛은 중독되어 갔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새로운 맛을 평가하고 새로운 요리법을 퍼뜨리는 것은 대개 상류층 사회 인사들의 몫이었다. 영조가 고추장을 가장 먼저 맛본 것은 누구보다 앞서 새로운 음식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18세기 조선은 왜 이렇게 매운맛에 빠져들었던 것일까? 매우면서 동시에 달달한 음식. 그래서 단번에 고추장은 조선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없었던 맛의 세계를 고추장이 보여준 셈이죠. 매운맛을 통해서 조선 사람들의 강렬한 열망 같은 것들을 보여주지 않나.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좀 잘 맞는 그런 소스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추장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매우면서 달달한 소스는 없었다. 간장과 된장, 김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새로운 맛은 급속도로 조선의 밥상을 사로잡게 된 것이다. 맛은 개인의 취향이 아니다. 특정 사회의 사람들을 상당히 오랜 기간 지배하는 힘이다. 역사가들은 이를 미각의 구조라 부른다. 특정한 맛에 길들여지고 나면 다른 입맛을 가진 사회에서 생활하기 매우 어렵다. 18세기 중엽부터 고추장에 길들여진 한국인. 그렇게 고추장은 한국인에게 빼앗을 수 없는 소중한 대표 입맛이 되었다.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는지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죠. 음식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보자는 것이고, 그것이 고추장의 경우에는 영조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는 것이고요. 그 음식은 음식뿐만 아니라 음식이 맺는 인간관계는 우리 인간을 밝히는데, 인간을 아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